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이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해서 또 유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상응 조치의 일환으로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협상 카드로. 안녕하세요. 수요평화뉴스 이진호입니다.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되었던 이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6년 2월 6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직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인들에게 사전 예고도 없이 하루아침에 개성공단 문을 닫았습니다. 유엔 제재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독자적 대북 제재 중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협상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 난관들을 해결하고 외치며 잡힌 2차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열려고 핵활동을 중단한 것인가요? 아니죠. 북미 간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두 정상이 만나는데 남북 사이의 문제인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왜 이야기되겠습니까? 정말 무식한 소리죠. 설사 논의된다 하면 남북 사이의 문제를 북미 사이에 논의하는 것이니 아주 수치스러운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게요. 북한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책임을 묻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열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제안했으니 재개를 위한 남북 협상이 진작에 있어야 했는데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죠. 그 사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일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월 17일 열린 한미 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한국 측의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자 미국은 이랬습니다. 화상회의에서 거론한 것은 적절치 않다. 개성공단 재개도 아니고 기업인이 시설 점검을 위해 방북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에게 왜 물어봅니까? 한미 워킹그룹의 목적은요,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얘기했습니다. 한미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 다른 쪽이 알지 못하거나 의견 표명 또는 생각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하반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자꾸 북미 간 협상 의제를 발설하고 다니고 또 유엔사 관할 사안을 남북 간에 협상하고 오니까 이것을 컨트롤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지난 12월에 시범 운행한 남북철도 연결이야 유엔사 관할 구역을 철도가 달려야 하니까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했다고 하지만 기업인이 자기 공장 설비를 잘 있는지 보고 그러고 오겠다는 것을 한미 간에 논의하자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이 방북을 하려면 관계 부처와 국제사회 그리고 북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었다고 유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도 남북의 정상이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분명히 밝혔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무조건적으로 재개하자고 밝힌 것이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여지껏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도 안 하고 뭐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 설득력 없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천명했으니 북한 당국은 적어도 시설 점검 차원의 방북에 관한 그런 구체적 협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통일부가 북한 당국의 방북에 관해 구체적 협의를 시도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시도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개성 연락사무소에서 논의하면 되는 건데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면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은 재가동을 위한 준비 행위가 아니고 장기간 방치한 그런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이 목적입니다. 금지된 물자를 반입하지도 또 섬유류를 반출하지도 금융 지원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전혀 위반되지 않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개성공단 시설 점검을 위한 방북이 제재에 위반되는지 유권 해석을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거나 위반된다고 확신했다면 제재 면제를 신청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남북철도 공동조사할 때는 제재 면제 신청 잘도 하던데 왜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까? 미국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을 승인하지 않아서 방북을 유보한다? 이건 정부로서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주권국가로서 이런 상황은 정말 치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사항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뿐이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지만 남북 사이에 실제로 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휴전선 부근에서의 적대 행위를 중단한 것은 유엔사 관할 구역이니 유엔사와 북한이 했다고 봐야죠.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군비를 증강하고 있으니 평화 군축과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북 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으로는 남북 사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도 풀어야죠. 또한 유엔 제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강조하고 또 한반도의 긴장 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교류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구체적 조치임을 근거로 설득할 수 있단 말이죠. 결국 개성공단 재개를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미국이냐? 한국 정부가 남북 사이에 이른 제재 면제를 해야 한다고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하러 뛰어다니고 또 남북관계 사안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설득하고 다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북 사이의 문제잖아요. 여지껏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가장 큽니다. 북미 협상보다 남북 사이의 협상이 훨씬 쉽습니다.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미국, 그것도 대결주의적 북미 관계를 원하는 세력들이 용인하는 범위에서만 딱 남북 관계를 움직여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는 제자리 걸음만 할 뿐입니다. 네, 오늘 수요평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